안녕하십니까? 경제통통 희망 팡팡 윤희숙입니다. 오늘 우리 파덕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파덕이를 또 부르셨어요. 본인의 기본대출 공약이 올인어글이라고 또 크게 외치시는 바람에 다시 나왔습니다. 어제 기본대출 공약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사실 지난번에 기본주택도 좀 비판했지만 이번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돈 빌리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다. 돈 빌리는 것이 기본권 맞습니까? 그게 우리 행복 추구권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돈을 안 빌리고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돈을 빌리는 것이 갑자기 기본권이라고 하시더니 기본 대출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모두 권고하는 포용금융을 실현하겠다. 아니, 포용금융은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포용금융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분은 지금 그거를 이렇게 확 비트신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에게 1,000만 원씩 그냥 저리로 공급하겠다. 그게 기본권이다. 그게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하다가 너도 처음 듣지. 포용금융은 뭐냐? 포용금융, 전 세계가 실현하려고 하는 포용금융은 뭐냐면 유사시에 돈이 꼭 필요할 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실직을 해서 생계비가 모자란다거나 병원비가 없다거나 이럴 때 기댈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랑 모든 사람이 아무 때나 아무데나 쓸 수 있도록 저리로 그 돈을 공급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래놓고 올인어글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분은 올인어글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이라는 걸 아주 고백을 하고 계신 거죠. 하다가 너 이재명 후보 본 적 있어? 없답니다. 당연하죠. 본 적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놀라운 점은 그 시장에 대한 그 적대감입니다. 고액 자산과 고소득자는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금융 시스템에 배제된다.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편가르기이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거는 이 금융시장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적대감이 느껴지시죠? 하다가 적대감 많은 사람하고는 같이 놀면 안 된다. 그걸로 정책하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 금융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셔서 신용등급 한번 쳐보시면 신용등급이 쫙 뜹니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격이 깔끔해서 남한테 돈을 빌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신용등급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돈을 자주 빌리고 잘 갚아온 사람.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은 과거에 연체 경험이 많고 지금도 연체 중인 사람. 이런 분은 이번에 또 돈을 빌려도 안 갚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게 금융시장에서의 위험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금융기관의 일은 뭐냐면 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위험에 따라서 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격을 잘 매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전 국민이 보다 싼 가격에 그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일은 뭐냐, 그럼? 정부는 시장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갔을 때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돌봐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소득 저신용인 분들이 갑자기 유사시를 맞은 거죠. 실직이나 건강 악화나 이런 경우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갚을 수 없는 분이다? 그러면 정부가 강제로 이자율을 싸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일단 복지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돈을 정부가 재정으로 줘야죠. 그리고 그 정도로 소득이 낮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갚을 그런 보장도 적은 사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이런 분들한테는 또 정책금융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용도를 제한한다거나. 여기서 정부가 정책 서민금융이라는 게 유사시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놓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금융시장과 제대로 된 정부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올인어글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섞어버렸어요.
가격을 억지로 낮춰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아무데나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면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애시당초에 신용이 나쁘고 소득이 낮은 어려운 분들이 유사시를 맞았을 때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냐?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은. 왜냐하면 저소득 저신용인 분들은 항상 빠듯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아무데나 쓸 수 있도록 1,000만 원씩 대출해 가세요 이러면 당장 이미 가지고 있던 빚을 갚거나 아니면 뭘 사시겠죠. 당장 그동안 항상 빠듯하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을. 근데 지금 아직 유사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에 기본대출을 딱 이용을 했는데 몇 달 있다가 갑자기 그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유사시가 된 거죠. 이럴 때 진짜 금융이 필요한데 그때 이분은 기본대출을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 없어요. 그러면 예전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면 수백조 원을 이미 우리는 기본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시장에 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책 효과는 찾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허무한 돈이 돼버린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아무데나 쓸 수 있도록 저리로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포용금융이라는 것 자체는 이 어려울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그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전혀 엉뚱하게 이걸 사용한 거죠. 두 번째, 지금 지사님의 그 공약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법정 최고 금리를 확 낮추겠다. 경제 성장률 한 5배를 넘지 않도록. 그러면 한 10% 되겠죠. 지금 한 20%대인데 10%로 확 낮추겠다. 그러면 멋지죠. 돈을 빌렸을 때 낮은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에 좋습니다. 파동아 듣기 좋니? 아니라는데요. 얘는 지금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이 이자율을 확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10%로 낮췄다.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면 연체할 가능성을 머리에 두고 연체 이자율을 감안해서 빌려줍니다. 그럼 연체 이자율이 지금 은행에 따라서 한 4%에서 6% 정도 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가 10%라는 것은 한 연체금리를 뺀 그 은행에 생각하는 그 연체금리를 뺀 한 4%? 5%? 이 정도의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아주 신용이 우량한 사람들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용도가 한 중간인 사람? 이런 분들은 이제 은행 대출을 꿈도 못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까 이렇게 이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게 무슨 포용이야! 얘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기본대출 공약 보시고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으로만 공정, 포용 이러면서 사실 내용을 보면 정말 금융이 절실한 신용이 낮은 분들 그리고 국민 대다수를 금융으로부터 오히려 배제하는 아주 나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나쁜 내용을 왜 굳이 들고 나오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듣기에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공정한 사람인 것처럼 인상을 만들어서 표를 긁어가겠다. 국민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나쁜 공약들을 잘 보고 골라내는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는 사실 이분의 아주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또 밑도 끝도 없는 증오심이 있고 그 두 개를 잘 버무려서 국민들을 어떤 민생 파탄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시도록 저와 우리 파덕이가 열심히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나쁜 공약과 달리 좋은 공약, 당장 듣기는 좀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내용을 담은 그런 공약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기본대출 분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